네, 이처럼 재건축 안전진단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청신호가 켜졌던 목동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에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서 이번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목동 재건축 사업에 미칠 영향도 짚어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 전체적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수준인 건지 아니면 예상보다 더 높은 고강도의 대책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대책들을 뽑아본다면요? 아무래도 이제 그 규제 지역의 확대와 강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예상했던 내용들보다 훨씬 좀 강화된 대책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유동성을 막는 이제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강화, 이 부분을 좀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 또 많은 분들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법인 투자자들이 참 많이 진입을 하는 그런 그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법인 투자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의 금지 또 종부세 인상 등이 이제 이번 규제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집값 잡는 효과가 이번에는 있을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사실상 그동안 풍선 효과 같은 이런 부작용들도 좀 있었잖아요. 사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준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측을 뛰어넘는 어떤 전반적인 그 규제 지역의 확대라든가 그리고 이제 재건축 이슈를 좀 강화시키는 내용들은 사실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올라가는 원인을 잡는 것인데요. 넘쳐나는 유동성 그리고 지금 어떤 수급의 불균형 이것이 사실은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소하기보다는 어떤 강제적인 가격을 누르는 아니면 그 어떤 수요를 누르는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돈 없는 서민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실거주의 매수의 기회를 상당히 많이 박탈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출 규제도 강화됐고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대출의 제한 그리고 그 좀 자유롭게 집을 사고 팔 수 있는 상황들도 괜히 제한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양극화를 좀 초래하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도 사실은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또 한 부분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번 정책이 사실은 이 서울이 아닌 수도권 지역을 확대되는 정책이다 보니까 오히려 모든 규제가 이미 들어와 있는 서울에 있는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잡는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지방으로 이동하던 투자 수요들을 다시 서울로 끌어들이는 이럴 바엔 다시 서울이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오히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또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한편 재건축과 관련된 대책들도 나왔는데요.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에서 이 조합원이 2년 이상을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주겠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의 기준도 좀 강화를 하겠다. 이런 게 요점인데요. 최근에 재건축 청신호가 있었던 목동 아파트 6단지 그리고 또 안전진단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인근의 아파트들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네, 목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최근에 이제 6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고, 또 11단지 같은 경우에도 정밀 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를 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기대감이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규제로 인해서 이제 조합 설립 신청을 하는 그 단지부터 2년 거주 요건이 강화가 되게 되면서 목동의 경우에는 사실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학군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걸 채우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목동으로 이제 2년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목동 대단지다 보니까 거기 일대 전세 가격에 대한 상승을 좀 일단은 예견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밀 안전 진단은 이미 통과해버린 안전자에 통과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 간의 어떤 가격 격차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안전진단이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안전진단을 들어가야 되는 곳과 그리고 통과된 곳과의 가격 격차가 벌어지면서 이제 굉장히 재건축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 지금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실거주를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시장의 어떤 가격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걱정하시는 단계라기보다는요, 내 예. 집을 한 채를 가져가는 것이 어떤 거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무리하지 않은, 너무 많은 대출을 쓰지 않는 선에서는 사실은 자가를 매수하는 것은 당연히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의 어떤 그 전체적인 긴 안목을 바라본다면 결국은 부동산은 가격이 계속 꾸준히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자산의 관리 그리고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좀 중요시하게 보시고 매수는 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한다면 오히려 지금이 좋은 기회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선영 부동산 컨설턴트였습니다.